오늘은 뭐 첫 번째 강의는 그 양성 감염 병변을 위생 원장 해주시고 케이스는 이대령 원장님하고 저하고 배교환 원장님께서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지난주 뭐 일요일 강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또 리프레시하는 것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예. 마이크 안 되니까. 마이크 잠깐만 지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바른성맥과의 승현입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 경북 내과의사회 연수 강좌 때 많이 공부하셨는지 저도 공부하고 그날은 퀴즈 조금 뭔가 좀 맞췄다고 생각하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판판이 깨지고 집에 가는 길에 좀 많이 낙담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저기 오늘 강의 준비하던 거 다 갈아엎고 일요일부터 다시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받은 주제는 양성 간 초음파입니다. 예,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그 갈아엎은 주제가 헤만지오마를 좀 어떻게 좀 물고 뜯어보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퀴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헤만지오마와 말리그넌트를 DDX라든가 아니면 또 슈도리전, 뭐 포칼패티, 뭐 스페어링, 인필트레이션 이런 것들로 항상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만지오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철자가 왜 이랬죠? 아마 파워포인트를 좀 바꾸면서 그래 됐나요? 헤만지오마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양성 종양 중에 제일 많고 여자에서 좀 더 많은 걸려져 있고 뭐 프레벌런스는 한 20%라는 것도 있고 뭐 더 많은 데는 한 30-40%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 초음파를 할 때 내가 보는 초음파에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헤만지오마를 발견을 해야 내가 좀 제대로 보고 있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병리학적으로 보자면 철자가 좀 다 전반적으로 다 깨진 것 같습니다. 띄어쓰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싱글레이어의 엔도셀리얼 셀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에는 스몰 베슬들과 커넥티브 티슈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많은 음양계면이 생겨서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에서는 그 하이퍼베스큘라 보에코성 종괴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안에는 내부에 스롬바이나 칼시피케이션, 출혈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때로는 저에코나 믹스드 에코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헤만지오마는 뭐 여러 가지 서브 타입이 있지만 제일 흔한 걸로서는 카브너스 헤만지오마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외에 여러 가지 서브 타입들은 저희가 크게 뭐 알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영상을 보자면 대표적으로 고에코의 균질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종양이 되겠습니다. 라운드하고 비교적 표면은 약간 클리어하고 때로는 약간 뭐 작은 요철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라운드 오발 쉐입 또는 마진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고 위치는 보면 서브 캡슐라 에어리에 많이 생기고 이처럼 서브 캡슐라 에어리에 주로 생기고 때로는 라지 베슬 주변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가 클수록 포스티리어 오토틱 이네지먼트를 보이는 경우가 동반되고 특징적으로
종개 주변부로 해서 가는 하이퍼 에코익 림이 관찰 되는 특징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는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플러 초파에서는 스카라 도플에서는 대부분 내부 혈류를 보이지 않고 하지만 주변부에서는 미세한 혈류 신호를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은 티피컬 파인딩이고 티피컬 파인딩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이 심한 환자에 있어서는 지방간과 상대적으로 지방간 조직보다 좀 저에코로 보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섬유화나 출혈이나 혈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 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믹스드 에코로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 경과라든가 환자의 자세 변경, 그다음에 지방간 정도의 변화라든가 외부 종괴 압박 등에 의해서 이게 같은 부위의 헤만지오마가 좀 더 다른 양상으로 크기와 모양이 좀 더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카멜론 사인 또는 시간 경과에 따라 웩스 앤 웨인 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이호명 선생님이 강의하신 자료에서 같이 해왔는데 이와 같이 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발성이긴 하지만 티피컬한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이 많은 티피컬한 모양을 보이거나 아주 드물게 보면은 안에 내부에 칼시피케이션이 동반되어 있거나 또는 캡슐 밖으로 약간 벌징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굵은 두꺼운 그 림을 가진 헤만지오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면 도대체 어느 게 티피컬한 거고 어느 게 어티피컬한 건지 티피컬이 어티피컬한 건지 어티피컬이 티피컬한 건지 참 헷갈리게 됩니다. 컨트라스트 인핸스 초음파에서는 조형 증강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 버블이 동맥기에서는 주변부부터 필링되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맥기로 가면서 점차 중심부로 필링이 되는 센트리피탈 네이처 필링을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지연계에서는 조형 증강이 계속되면서 주변 조직과 비슷하게 조형제가 남아있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서 컨트라스트 인핸스 소너로 헤만지오마를 판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CT 파인딩 역시 CT에서도 다이내믹 CT를 찍어보시면은 조형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와 같이 대동맥과 같은 정도의 덴시티를 보여주고 있고 동맥기에서는 주변부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문맥기로 가면서 센터로 필링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서 또한 지연기 5분, 10분 정도 경과했는데도 안에 조형제가 계속 남아있다면 아마 이러한 패턴에서도 역시 그 헤만지오마를 진단하는데 중요한 클루가 되겠습니다. MRI가 가장 센시티브하고 스페시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1에서는 로우 시그널을 보이고 T2 영상에서는 하이 시그널을 보이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파워 도플러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발표된 자료가 있어서 하나를 발췌해 왔습니다. 파워 도플러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에코를 보이는 영상이 있고 주변부에 하이 고에코의 림을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주변부에 아주 정밀하게 혈류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조형제를 수식하고 나면 마이크로 버블을 주입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센트리피탈 양상을 보이지 않고 여기가 30초 영상, 90초 영상인데 센트리피탈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여주지 않아서 파워 도플러로 헤만지오마를 감별하는 데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 헤파틱 에피션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파틱 아테리와 포탈 베인의 션트, 피스툴라, 다른 말로 피스툴라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헤파틱 아테리와 포탈 베인 시스템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데, 원래 포탈 베인은 우리가 가스릭 베인이나 스플래닉 베인, SMV, IMV에서 형성돼서 간 문부에서 합쳐져서 간 내로 들어오면서 좌우 간문맥으로 분지가 되고 페리페로로 이렇게 더 분지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냥 헤파틱 아테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포탈 베인으로 리디스트리뷰션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자면 포탈 플로우가 한 4분의 3 정도가 되고 헤파틱 아테리 플로우가 한 4분의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 베인의 플로우는 여러 가지 컨디션에서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피딩 상태에서 식후에는 포탈 베인의 플로우가 늘어나고, 그 패스팅 상태에서는 포탈 베인의 플로우가 감소를 하면서 대신에 포탈 플로우가 증가하냐 감소하냐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헤파틱 아테리의 플로우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상호 보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포탈 베인의 플로우는 SMV나 IMV에서 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피드가 좀 풍부한 특성은 혈중에 리피드가 풍부한 반면 헤파틱 아테리 플로우는 옥시전이 더 풍부하다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피션트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컨디션을 보면은 포탈 베인 스롬보시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obstruction이 생겼다든가, 때로는 리버시로시스가 생기면서 헤파틱 사이누소이드의 변화가 생겼다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HCC, 콜란지오시의 헤만지오마 같은 네오플라즘에 의해서 에피션트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뭐 리버 바이옵시를 한다든가 HCC 환자에서 트랜스 아테리얼 케모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 헤파틱 파렌카임의 컴프레션이나 앱세스, 리버 앱세스, 콜레시스타이티스 같은 이러한 염증성 변화에 의해서도 에피션트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피션트를 DDX 하는데 제일 스탠다드 검사는 스피어를 이용한 MRI 검사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CT에서 우리가 에피션트를 보게 된다면 동맥기에서 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페리페랄 포탈 베인이 아직 센트럴 포탈 베인이 인핸스 되기 전인데 벌써 동맥기에서 아orta와 같은 정도로 벌써 페리페랄 포탈 베인이 벌써 조영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이 포칼하고 헤파틱 파렌카임에 이게 웨지 쉐입으로 인핸스가 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헌에서는 이런 양상은 THAD, THAD, 트랜전트 헤파틱 어테니에이션 디퍼런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만지오마에서 에피션트가 동반이 되게 되면 또 이게 어떻게 변할지 조금 좀 헷갈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퀴즈에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참고 문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세 남자 환자고 GBV 환자입니다. 초음파를 봤는데 이와 같이 화면에 보시면 저의 코에 종괴가 보이고 있고 하이퍼 에퀄림이 좀 보이고, 하지만 그 종괴의 주변부로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할로 달무리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의 코에 달무리가 보이는데, 만약에 이런 55세 남자고 HBV 같은 고위험군이 있고 이러면은 과연 이를 HCC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자를 증명했는데요. CT를 찍었습니다. CT 영상에서도 보시면 동맥 뒤에 조영제가 종괴에 벌써 필링 강하게 조영 증강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포칼하게 웨지 쉐입으로 주변의 간 실질을 이넨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기의 다른 영상에서 보면 여기 커브된 화살표가 여기 눈원에서는 포칼 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봐도 사진이 좀 작고 옛날 논문이라서 이게 포칼 베인인지 아닌지 이 영상은 조금 좀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문맥기를 보시면은 종괴는 여전히 조응증강이 강하게 되고 있는 반면에 주변의 쐐기 모양의 인핸스되는 것들은 주변의 다른 간 실질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 조응증 적응이 되는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아마 AP 션트를 동반한 헤만지오마로 전원을 찍고 환자를 1년간 계속 팔로우를 했는데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어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AP 션트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남자 환자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초음파를 했는데 4번 세그멘트에서 한 2cm 정도의 약간 둥근 그 보에코성 종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브캡슐라 에어리어의 캡슐 가까이에 연해져 있고 아마 이거는 컨벡스 프로브로 보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에코 종괴가 있고 그 주변부로 역시 두꺼운 저에코의 달무리가 할로가 관찰되고 있었고요. 아마 이거는 리니어 프로브로 보시면 됩니다. 안에 내부에도 보면 약간 좀 헤테로제너스하게 보이고 얼핏 보면은 약간 좀 캡슐로 약간 뻘징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거 보면은 또 역시나 두꺼운 달무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HCC인가 스테시스인가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논문의 저자는 이렇게 컬러 도플러를 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떼어봤더니 안에 피딩 베슬이 보이는 반면에 또 리버스 되는 플로우가 또 관찰되어서 아마 AP 션트가 생겨서 하나는 바디바텔이고 하나는 포탈베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혹시 집에서 마이크 켜신 분은 좀 꺼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다시 결국 두꺼운 달무리가 있고 이래서 악성 종괴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한 CUS를 검사하셨고 CUS는 역시 주변부부터 필링이 되는 그래서 전형적인 헤만지오마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컨트라스트 인핸스 초음파를 CT를 하셨는데 CT에서도 역시 전형적인 필링 패턴을 보여서 일단 이 헤만지오마는 맞다. 하지만 앞선 중례에서 보였던 것처럼 약간 웨지 쉐입으로 주변 종괴 주변부로 간 실질이 좀 증강되는 패턴은 보이지 않아서 헤만지오마인데 약간 헤만지오마하고 AP 션트를 동반했는데 그와는 여러 면은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김대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정례입니다. 옛날 자료에 있길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만지오마에서 쳐다보다 보니까 갑자기 또 제가 모르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이플로우 헤만지오마라고 슬로우 헤만지오마, 슬로우 플로우는 뭐고 또 하이플로우는 또 뭘까 그렇게 있는데 딱 데피니션을 내려준 텍스트나 논문은 없었고요.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게 하이플로우 헤만지오마는 아마 AP 션트를 동반한 헤만지오마를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하는 어티피컬 헤만지오마고 헤만지오마에서 한 26% 정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슬로우 플로우 헤만지오마와는 조직학적으로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베스큘라 스페이스는 좀 작은 대신에 인터스티션은 좀 더 큰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이내믹 CT에서는 래피드 인핸스 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래서 보통 래피드 인핸스 패턴을 보이면 초음파에서는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고, 슬로우 인핸스 되는 패턴을 보이면 초음파에서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플로우 헤만지오마의 대표적인 영상인데, 뭐 우리가 앞서 보셨던 대로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고 있고, 조영제를 주입한 CT에서도 센트리피탈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이플로우 헤만지오마 위드 에피션트에서는 좀 저에코 영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초음파에서는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패티 리버가 동반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저에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일단 문헌에서 저자는 노말 헤파틱 파렌카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MRI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웨지쉐의 인핸스를 보이는데, MRI는 제가 좀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하이플로우 헤만지오마에서 에피션트가 있는데, 만약 그 패티 리버가 동반된 환자에서 하이플로우 헤만지오마가 있다면 이건 또 참 어떻게 보일까 한번 문제를 더 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종괴 주변으로 포칼 펫 스페어링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포탈 베인의 플로우는 리피드가 풍부한 반면 헤파틱 아테리의 플로우는 리피드가 좀 적다. 그래서 헤파틱 아테리에서 포탈 베인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이게 딜루전 되어서 종괴 주변으로는 헤만지오마 에피션트를 동반한 헤만지오마 주변으로는 포칼 펫 스페어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으로 페리튜머럴 로우 에코 에어리어라는 게 생긴다. 그리고 CT나 MR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컬러 도플러에서는 앞서 그 김대현 원장님 증례에서 봤듯이 튜머 내로 배슬이 보이고 포탈 베인의 리버스 되는 플로우가 관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헌에 나온 증례입니다. 44세 남자 환자고, 간 실질이 전반적으로 브라이트해 보여서 아마 패티 리버가 동반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하이포 에코익 레스가 보이고 있고, 그 종괴 주변으로 이런 데 보시면 여기 에로 헤드가 페리튜머럴 하이포 에코익 에어리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부위가 그 스테아토시스를 동반한 그리고 에피션트가 있는 하이플로우 헤만지오마에서 보이는 초음파 소견이라고 합니다. CT 조영제가 들어가기 전 CT에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CT에서는 초음파하고 달리 펫이 많으면은 로우 덴시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파틱 파렌카임 전체는 전반적으로 로우 덴시티로 보이지만 로우 덴 메스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하이 덴스의